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2017년 7월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 주제는 문재인 정부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과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목매달고 있죠. 이건 이제 개인도 그렇고 나라 경제 전체도 지금 목매달린 상태죠. 문제가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다른 어떤 이제 그동안의 문제다라고 거론되어 왔던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가시화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시화될 겁니다. 물론 이제 시간상의 문제겠죠. 어쨌든 간에 다들 지금 이제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6.19 대책이 이렇고 뭐 문제점이 뭐고 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내가 경제장관이거나 아니면 내가 국토부 장관이다. 그래서 내가 최고 의사결정권자다라고 했을 때 실제 상황이 이런데 나라면은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해야 될까? 내가 대통령이라고 또는 장관, 내가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입장이 있다고 했을 때 나라면은 어떤 식의 정책을 하면 좋을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값이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집값이 올라간다라면 내가 한번 또 아파트를 빚내서라도 사볼 생각이 있고 내려간다라면 들어보고 뭐 정말로 그럴듯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팔으려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건 이렇게 이미 이렇게 저희 연구소는 그런 개개인의 어떤 부동산을 사고 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언을 이렇게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고 계속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던 것은 내가 대통령이라면은 그래서 내가 나라를 이렇게 직접 경영한다고 했을 때 주거 안정 문제를 어떻게 해야만 할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왔다 그랬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맞은 경우도 있고 안 맞은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 추세는 저희 연구소 이야기대로 가고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안 맞았던 것은 왜 안 맞았냐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대통령이어서 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이었다라면은 주택 정책은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정치권, 실제 대통령이나 실제 경제정책 결정권자인 장관들은 제가 생각했던, 저희 연구소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엉뚱한 정책들을 했다 이거예요. 엉뚱한 정책들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게 뭐 한 1, 2년, 2, 3년 정도 이렇게 안 맞았다 이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연구소가 말했던 상황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구 부동산 가격 막 뜰 때는 어땠습니까? 김광수 경제연구소가 뭐 엉망이야, 엉터리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또 막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이 막 부동산 뛴다고 온갖 난리를 부렸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연구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펴나가야 된다. 지금 그런 식으로 가면은 문제다. 나중에 이제 더 큰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게 집값이 뛰니까 김광수 경제연구소 이야기가 엉터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욕설을 하나 공격을 한다. 이거 일부 이제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저 연구소 이야기 맞았잖아요. 대구나 경북 지역의 부동산 집값이 그냥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는 이제 막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저희 연구소에 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정책을 한 대통령하고 장관들을 욕을 하고 정치인을 욕을 하고 정치인들 욕하고 이렇게 여당을 이렇게 욕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라고 지적을 해준 저한테 욕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겁니다. 저 연구사한테 욕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겁니다. 어리석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어리석음을 피차간에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6.19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글로벌 경제 이슈에서 이렇게 이제 대책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체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제 그 지적을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글로벌 경제 이슈를 보시면 아마 그걸 좀 이제 보실 수 있을 거고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 이게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이 이제 내용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죠. 알고 계시겠죠. 근데 작년 11월 3일 날 발표한 이른바 11.3 대책을 조금 더 강화한 정도죠. 그래서 뭐, 이렇게, 첫째는 이제 뭐, 조정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뭘 조정한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조정 대상 지역을 37개에서 3개 더 늘려가지고 40개로 늘리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전매 제한을, 기간을 강화하겠다. 분양권이죠. 이제 공공 부문이 택지를 공급해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은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를 못하게 입주할 때까지 전매를 못하게 했는데 민간 기업들이 이제 택지를 공급받아가지고 민간 기업들한테 공급한 택지라든지 민간 기업이 이제 그 한 택지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서 분양할 경우에 그 분양권도 이제 입주할 때까지는 이제 전매를 못하도록 규제를 하겠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LTV, DTI를 이제 또 이렇게 다시 늘리겠다. 2014년인가 박근혜 정권 때 LTV, DTI 풀었죠. 이명박 정권 때도 한 번 더 풀었던가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규제를 이렇게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주택 가격 그 상승이 급등이 재건축과 관련해서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작년 11.3 대책도 마찬가지였죠. 재건축과 관련해서 일어났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재건축 관련해서 이제 그 재건축 그 조합원들이 세 채까지 그전에는 이제 그 재건축 사업이 이렇게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다 취소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이제 이게 사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예, 값이 뛰어가지고 재건축 이슈몰이를 해가지고 뛰어서 이제 재건축 사업을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재건축 사업을 이제 그 활성화한다라고 해가지고 세 채까지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한 채인데 원칙은 한 채인데 두 채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이른바 6.19 대책의 이제 아마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뭐 문제점이 뭐고 하는지는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나름대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이런 걸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문제점이 뭔지 그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이게 이제 서울 지역의 아파트 시황입니다. 이제 서울 지역 이거 이제 빨간 선은 이제 소형이고, 그러니까 한 이제 소형이니까 전용 면적 55에서 60제곱미터죠. 그러니까 뭐 한 22평, 25평형 정도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평형 전후 되겠네요. 뭐 하여튼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전용 면적 80에서 85제곱미터. 이 두 개가 거의 전체 아파트의 한 70%가량을 차지합니다. 예. 이 두 개 아파트 시세인데, 이제 요것은 이제 이 소형과 중형 두 개를 합쳐놓은 시세고요. 요거 이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나타내고. 보시면은, 이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언제부터 뛰기 시작합니까? 2013년까지는 쭉 떨어졌죠. 2013년 초, 2012년이 쭉 떨어지니까 이명박 정권 때까지는 떨어졌다가 박근혜 정권 13년, 14년까지만 해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박근혜 정권이 막 이제 부양책을 이렇게 이제 막 또 강화를 하죠. 이명박 정권 때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부양책을 했지만 안 됐다가 대세 하락을 보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게 2014년, 2015년 무렵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급등을 하죠. 2014년, 15년부터. 서울 지역에서 왜 이 시기부터 가격이
뛰었을까요? 2014년, 15년부터 재건축이 이렇게 떴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서울 지역의 재건축은 언제부터 이렇게 문제가 됐습니까? 2016년부터예요. 2014년, 13년부터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2015년부터 가격이 툭 뛴 건 뭐 때문에 뛰었습니까? 전월세 대란이죠. 전월세 대란인데 그 전에 전월세 대란은 전세가가 월세가가 올라가서 발생한 전월세 대란이었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그 다음에 2013년부터는 전월세 대란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전세 대란이었죠. 뭡니까? 전세 물량이 없어서 전세를 월세로 막 전환을 해가지고 발생한 전세 대란이었죠. 그래서 전세가가 이제 매매가하고 거의 똑같아져 버렸죠. 똑같아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갭투기가 일어난 거죠. 지방 중심부에서. 근데 어쨌든 지금 서울 지역의 시황이래요, 시세가. 근데 이제 지금의 6.19 대책은 뭡니까? 5월달 어쩌고저쩌고 막 해요. 전달에 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11.3 대책도 마찬가지예요. 전월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근데 지금 주택가격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25%가량 올랐어요. 불과 한 3년 사이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면은 이걸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거래량은 이제 확 줄었어요, 지금. 확 줄고 약간 이제 상승세도 약간 뭐 이제 꺾이는, 요거 지금 4월까지입니다. 올 4월까지의 이제 데이터하고요. 서울이 이렇습니다. 잘 봐보세요. 지금 이제 6.19에서 서울을 이제 11.3에서 서울 전체를 이제 조정지역으로 이렇게 규제를 했죠.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도 지금 이제, 그 가격이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2015년부터 올랐어요. 물론 이제 이 부산은 2009년부터 9년, 10년에 한번 팍 올랐죠. 그때는 이제 이렇게 왜 올랐습니까? 이른바 부산판 뉴타운을 했죠. 그래서 저축은행 사태도 벌어졌죠. 부산저축은행. 부산판 뉴타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가 2013년부터 다시 4년, 2015년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산.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원인이. 예, 뭐 때문에 그런지. 근데 거래량도 이렇게 훅 늘었다가, 작년, 올 들어와서 거래량이 이렇게 이제 줄어들고 있고. 이것도 이제 규제로 묶였죠? 그 다음에 경기 지역 일부, 11.3 때 경기 지역을 이번에 광명을 넣었죠? 경기 지역도 보시면은 지금 값이 이렇게 올랐어요. 거래량은 지금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네, 경기지역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대통령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경기지역도 2013년부터 뛰고 있어요. 앞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2013년부터 오르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오른 상승폭이 이제 쭉 적어지기 하고는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강원 지역 같은 거 보세요. 강원 지역은 이제 2011년에 한번 펑 뛰었죠. 뭡니까? 이때는 평창 올림픽 확정될 때죠. 그 다음에 멈췄다가 다시 2015년부터 푹 뛰고 있죠. 또 왜 뛰겠습니까? 이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강원 지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뛰었는데 조정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왜 강원 지역은 포함 안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인천 지역 봐보세요. 소형 중형이 이렇게 팍 뛰었어요. 역시 2013년부터 뛰었어요.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전역이 13년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부터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하고 반등 속도가 2015년부터 조금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을까? 원인이 뭘까? 지금 이 11.3 대책은 재건축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거예요. 재건축 때문이다. 그 전에는 대책이라는 게 마땅히 없어. 2015년에 뭔가를 했다라는 표시에 지금 2015년에 뛰었다라는 것은 2015년부터 뭔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2013년에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아까 전월세 대란이 전세 대란으로 바뀌면서 전세 물량이 없어져서 월세로 전환되면서 난리가 났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매매가고 전세가가 높아졌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뭐 갭투기도 일어나고 저저저 했다고 그랬죠. 2015년부터 근데 뭔가 다들 이렇게 수도권에서 구조적인 뭔가 변화가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남 같은 경우는 지방 봐보십시오. 지방은 2011년부터 뛰어요. 이렇게 충남 지역은, 이렇게 충남 대표적인 천안이라든지 아산, 뭐 이렇게 이런, 있잖아요. 뭐 이제 세종시가는 별도로 떨어져 나갔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뭐 기타 등등 있잖아요. 천안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뭐 이렇게 이런 도시인데, 예, 보시면은 2011년부터 쭉 뛰는 건 뭡니까? 이제 세종시 입주죠. 근데 하여튼 나름대로 한번 그 원인을 생각을 해보시죠. 쭉 뛰었다가 2015년에 꼭지점에 도달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떨어지고 있어요. 2015년부터. 왜 떨어지고 있을까요? 수도권은 반대로 2015년부터 펑 뛰기 시작하고 있는데, 충남 지역은 수도권의 바로 밑에잖아요. 2015년부터 떨어지고 있어요. 왜 떨어지고 있을까요? 거래량 봐보세요. 그 다음에 충북 봐보세요. 충청권 다 그래요. 충청권이. 똑같아요. 지금 움직임 모양은. 2011년부터 푹 뛰어가지고 2015년부터는 확 꺾이고 있어요. 거래량도 이렇게 이제 줄고 있고 계속. 2015년부터 떨어지고 있어요. 왜 떨어질까? 원인이 뭘까요? 경북 지역을 봐보세요. 대구, 경북 아까 말씀드렸던. 역시 대구, 경북 지역은 2011년부터 뛰고 있어요. 왜 2011년부터 뛰고 있을까요? 아까 부산은 언제부터 뛰었습니까? 2009년에 한번 뛰었죠. 2번 뛰었죠, 부산은. 근데 경북은 달라요. 뒤늦게 뛰어요. 2011년부터 뛰어서 2015년에 꼭지점에 도달해가지고 벌써 이미 2016, 2015년, 15년, 16, 그 2년째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미. 2년째 떨어지고. 근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언론이라든지 정부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방에서 이렇게 아파트 값이, 경북 지역에서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다가 작년 11.3 대책 때 겨우 이야기를 한 정도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지금 그 6.19 대책이나 11.3 대책이나 역대 정권의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지금 그 문제가 심각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전혀 지금 이렇게 실제 이렇게 아파트 시황과 정책의 어떤 그 간의 관계가 어떤 그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맞죠. 안 맞죠, 지금. 그 다음에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대구는 지금 이제 하락했다가 지금 약간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기세가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역마다 약간 편차가 있어요. 계속 하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뭐 북구 같은 데라든지 뭐 이런 데가 있는가 하면은 일부 시내 중심가는 떨어졌다가 약간 지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대구도 이렇게 2011년부터 이렇게 벙벙벙벙 뛰기 시작해가지고 그 전에는 이렇게 떨어졌어요, 대구가. 근데 떨어졌다가 이때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폭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2011년에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아까 경북도 그렇고 충청권도 그렇고 이렇게 뛰었냐, 이게 지방이. 그러다가 2015년에 똑같이 일제히 꺾이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지방은 꺾이는데 반대로 이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2015년부터 뛰는 거예요. 이거 뭘까요, 이게? 경남 같은 거죠, 경남. 뭐, 이제 창원이라든지, 거제라든지, 뭐, 김해, 양산, 뭐, 다 있잖아요. 부산만 빼놓고 거의 다 경남이잖아요. 울산하고. 근데, 이것도 이렇게 2010년, 그러니까 경남은 부산 뛸 때 비슷하게 시기가 똑같아요. 한번 뭐, 이때 팍 뛰었다가 그 후에 2013년 또 이렇게 쭉 올랐다가 2015년부터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 2015년부터 이렇게 꺾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무슨 그 거제라든지 뭐 이런데 이제 조선업은 언제 문제가 불거졌습니까?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지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작년 후반, 올해 들어와서 이제 시끄러진 거죠, 사실상. 근데 그 집값은 이미 2015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구체적인 지금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또 뭐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국토부 장관이라면은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집값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지고는 있다고 해도, 뭐 대구도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오른 폭을 봐보세요. 거의 70% 거의 뭐 70% 올랐어요. 불과 한 3, 4년 동안에, 4, 5년 동안에.
70%는 올랐어요. 거의 배 가까이 올랐다라는 소리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지금 배 가까이 올랐는데, 여기 대구는 예를 들어서 주택 아파트 가격 부양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면 경북 지역도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고 하고 있지만 이거 부양을 해야 됩니까? 지금 오른 게 지금 거의 한 70%, 80% 올랐어요. 배 가까이 올랐어요. 몇 년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광주도 이렇게 2011년에 한번 벙 뛰었다가 또 이렇게 2015년에 벙 뛰었다가 멈췄죠. 광주도 지금 이제 일부 광산구나 이런 북구라든 이런 지역에서 떨어지고 있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어서 이렇게 모습인데, 광주 같은 경우도 지금 부양을 해야 됩니까? 가격이 지금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2배 가까이. 그럼 여기는 예를 들어서 11.3이나 6.19 대책의 대상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이런 건 대상이 아닙니까? 대전 봐보세요. 대전도 2010년 부산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뛰었어요. 그러니까 9년, 10년에 팍 뛰었다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요때에 굉장히 많이 뛰었다가 멈췄다가 다시 올라온. 그럼 대전은 어떻습니까? 역시 부양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까? 아니면 안정돼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집값이 안정돼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이런 경우에 집값이 안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투기 억제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야 되냐, 주거 안정을 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정책의 목표가 뭐냐, 그 다음에 주택 정책, 주거 안정을 한다라고, 지금 6.19 대책도 주거 안정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주거 안정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울산 같은 걸 봐보세요. 울산도 지금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북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하락을 하고 있죠. 시내 남구 중심부가 지금 버티고 있는데 지금 꺾였어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직 떨어진 폭이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안통 지금 완만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죠. 지금. 예, 하락하고 있죠. 거래는 이제 많이 줄고 있고. 근데 울산 같은 경우도 울산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그 지방이 침체할 때 울산만 뛰었었어요. 2006년에. 울산만 뛰었고, 그 다음에 2009년, 10년 부산하고 대전 뛸 때 울산도 같이 뛰고, 울산은 또 뛰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2015년부터 멈춘 거죠. 그럼 울산 지역은 주거 안정이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2015년부터 더 이상 안 뛰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에 뛴 것만 쳐도 거의 지금 2배, 220%예요. 2006년을 기준으로 치면 지금 이렇게 2.2배 뛴 거예요. 거의 10년 동안에 2.2배나 뛴 거예요. 울산 지역은 주거 안정이 이루어진 겁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이거 다시 한번 돌려보기로 이렇게 나름대로 각 지역별로 보시고 한번 토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그 아파트 시황 상황이 대충 크게 이런 모습인데, 물론 기타도 좀 이게 안 올라온 일부 지역도 있는데, 이런 모습인데, 과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6.19 대책이나 그 전에 11.3 대책이나 아니면 그 전에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들이 과연 주거 안정과 어떤 관련이 있냐 이거예요. 어떤 각각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원인이 뭐고, 원인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그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항하는 그런 해결책이었느냐, 효과가 있었느냐. 효과가 11.3 대책도 그랬고, 효과가 있었으면 이렇게 가격이 더 이상 안 올라야 되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책을 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올랐다 라고 하면은 다시 가격을 오르기 전에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뜨려야 되는 게 정책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이야기들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주거 안정 정책의 목표나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7월 두 번째 동영상, 6.19 대책과 이제 부동산, 진짜 아파트, 그러니까 시황이죠.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입장이나 견해를 표명하지 않고, 그냥 그 실제 그 아파트 전국의 시황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뛸 때는 왜 뛰었고, 그 원인이 뭐였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수도권하고 지방은 왜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토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7월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